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뒤척이다 보면 4시, 5시 되고 결국 아침엔 개운하지 않죠. 낮엔 졸음이 쏟아지는데 밤만 되면 또 같은 시간에 깹니다. 배우자는 옆에서 코 골며 푹 자는데 나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없는데 그냥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억지로 자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내일 할 일이나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체념하셨나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밤에 깨면 낮에 졸리고 낮에 졸면 밤에 또 깨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져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생체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배수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건 이 문제가 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꿔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 바꿔도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밤에 잘 자다가 새벽 2시나 3시에 번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이건 생체 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바로잡으면 다시 푹 잘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는지 제 30년 경험을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인을 하나씩 짚고 생활을 바로잡아 보시죠. 요즘 새벽에 몇 시에 주로 깨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실래요? 제 지인 강미라 66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평소엔 건강하다고 느꼈는데 이상하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똑같았죠. 낮엔 꾸벅꾸벅 졸고 머리는 무겁고 밤엔 또 같은 시간에 깨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분도 걱정하셨고 본인도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낮에 졸다가 국에 손을 담근 적도 있고 외출했다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은 적도 있대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짜증도 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생활 패턴을 점검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8시 넘어서 과일이랑 견과류를 자꾸 드시고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저녁에 소주 한 잔씩 권하시면 같이 드셨대요. 이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밤 간식과 음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입이 심심하고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1분씩 하고 따뜻한 물 반 컵을 추가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아예 거실에 두고 주무시도록 했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각성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2주 뒤엔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한 달 뒤에 만났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 보이셨어요. 지금은 밤새 푹 주무시고 낮 활력도 되찾으셨죠? 손자들 돌봐주는 것도 이제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새벽 각성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자기 가까운 시간의 과식은 밤사이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각성을 유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녁 9시나 10시에 라면이나 과일을 드시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단 음식은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치킨이나 피자, 떡볶이 같은 걸 저녁 늦게 드시면 위장이 밤새 고생합니다. 국가건강영양조사와 국내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늦은 밤 식사가 수면 질 저하와 새벽 각성 빈도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런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밤 10시 이후 간식을 완전히 끊고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긴 뒤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저녁 일찍 먹으면 밤에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아침 식욕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야식이나 간식은 과감히 중단하셔야 해요. 다만 당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저녁을 과도하게 거르지 말고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두부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의 나물이나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밤에 술을 드시면 처음엔 쉽게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깊은 잠과 연속 수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각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입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집니다. 국립중앙의료 관련 보고와 국내 수면 학계 자료에서도 야간 음주가 렘 수면을 감소시키고 새벽 각성을 증가시킨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게 줄어들면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상담했던 이정화 62세님은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습관처럼 드셨는데 그걸 완전히 끊고 2주 만에 새벽 3시 각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남편분이 저녁에 한 잔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셨대요. 일주일에 이틀부터 금주 요일을 정해보시고 대체 음료로 따뜻한 허브차나 보리차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캐모마일 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전히 끊으면 초반에 잠이 뒤숭숭할 수 있으니까 물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한 잔 드시는 편인가요? 같은 시각에 반복해서 깨는 현상은 생체 시계가 교란됐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행동 패턴이 불규칙하면 몸이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주말엔 새벽 1시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국내 수면센터와 복권 연구 자료에서는 수면 위생만 바로잡아도 일정 시각 각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문혜준 70세님 같은 경우에는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하자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셨습니다. 처음엔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싶다고 하셨는데 몸이 적응하니까 오히려 주말 아침이 더 개운하대요. 그러니까 취침과 기상 시각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2주 이상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리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취침 시각은 매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깨워서 깊은 잠 진입을 늦춥니다.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면 잠이 안 와요. 한국정보와 관련 조사와 수면 연구 보고를 보면 취침 전 화면 노출이 수면 지연과 각성 증가로 직접 연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공진 65세님은 취침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고 대신 오디오 독서를 도입했더니 중도 각성이 확 줄었습니다. 손자들이 보내준 영상도 다음날 아침에 보기로 하셨대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꺼두시고 조명도 최대한 낮추세요. 밝은 조명과 알림음을 함께 줄여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알림을 무음으로 해두거나 아예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세요.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낮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밤에 갈증 신호가 강해지고 심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물을 원하면 자연스럽게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국내 공공복권 자료를 보면 낮 수분 섭취가 충분할수록 야간 각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건조한 환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김태은 64세님은 낮 시간에 물을 충분히 나눠 마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셨더니 중간 각성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씩 나눠 드셨습니다. 낮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고 잠들기 전에는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은 취침 2시간 전부터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한번 기록해 보신 적 있나요? 낮에 쌓인 긴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새벽에 몸이 깨어나기 쉽습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한 상태로 잠들면 얕은 잠만 자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국내 자료에서 호흡훈련과 이완요법이 중도 각성 감소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여러 차례 제시됐습니다.
오윤호 69세님은 자기 전에 복식호흡을 딱 1분만 꾸준히 했더니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도 덜 신경 쓰이고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1분만 반복해 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들이마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깼을 때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촘촘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9시에 주무신다면 딱 맞는 거예요. 개인별로 소화 속도가 다르니까 양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가볍게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저녁을 구성하세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하고 고기는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는 2주먹 정도가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간식은 과감하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밤 8시 이후엔 물이나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입이 심심하실 텐데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입을 달래보세요. 일주일만 참으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마치실 건가요? 금주 요일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끊으면 초기에 잠이 오히려 뒤숭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처럼 요일을 지정해서 금주하시고 대체 음료로 따뜻한 허브차나 생강차를 준비해 두세요. 캐모마일차나 페퍼민트차도 좋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금주가 훨씬 수월합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려요. 특히 술 생각이 날 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심호흡 3번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번 주에 금주 요일을 정해보실래요? 취침 전 화면을 완전히 차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조명 밝기와 알림음도 함께 줄여야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취침 1시간 전에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전원을 끄시고 조도를 최대한 낮추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휴대전화는 아예 거실에 두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침실에 가져가면 자꾸 손이 가거든요. 대신 종이책이나 오디오북을 준비하세요.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거요. 화면 대신 무엇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실 건가요? 짧은 이완 루틴을 매일 반복하시면 몸이 잠들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각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식호흡 1분, 어깨와 목 이완 동작 1분, 감사한 일 한 줄 적기를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3분이면 충분해요. 복식호흡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어깨는 위로 으쓱했다가 힘 빼고 떨어뜨리세요. 목은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요. 감사 일기는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좋았던 일 딱 하나만 적으세요. 이 루틴을 2주만 반복하면 몸이 신호를 알아챕니다. 오늘 밤 루틴을 3분으로 시작해 볼까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가벼운 활동을 추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에 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아침이나 낮에 햇빛을 최소 15분 쬐시고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더하시면 생체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베란다에 나가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산책은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듯 걸으세요. 계단은 한 층만 올라가도 좋습니다. 낮에 햇빛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수분 섭취 리듬을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취침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중 각성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만 선택하세요. 하루 목표는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2~3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 마시세요. 식사 때도 국물을 줄이고 물로 수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세요. 카페인이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거든요. 오늘 물 섭취 시간을 알람으로 나눠보실래요? 잠자리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각성을 유발하거든요. 방을 어둡게, 조용하게,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침실은 잠과 휴식 전용으로 구분하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추우면 얇은 이불을 한 장 더 덮으세요.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침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일을 하시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침실에서 잠 외의 활동을 줄일 준비 되셨나요?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집착이 오히려 더 깨우거든요. 시계를 절대 보지 마시고 복식 호흡을 1분만 해보세요. 시계를 보면 불안해지고 잠이 더 안 옵니다. 필요하면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시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몸이 다시 졸리면 자연스럽게 잠들게 돼 있어요. 15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세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다시 졸리면 들어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침대를 불면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에 깼을 때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한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보다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부터 바꿔보시고 그 다음 주에 화면 차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엔 호흡 루틴을 더하는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어서 새벽에 깨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60대 넘으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 새벽에 깨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병원 가봐야 수면제만 처방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수면제는 중독될까 봐 무섭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건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푹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생활 리듬을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저녁 식사 시간과 음주 습관, 화면 노출, 호흡 훈련, 수분 섭취 같은 생활 리듬을 세밀하게 손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저녁을 3시간 일찍 드시고 술을 일주일에 이틀만 끊고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복식 호흡을 1분만 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패턴만 바꾸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같은 시각에 깨고 낮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기억력과 기분까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올라오죠. 손자 이름이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 다투게 돼요. 배우자한테 짜증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전체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고도 늘고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나요. 약도 점점 많아지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눈 뜨자마자 개운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활력이 돌아오고 낮에 졸음이 줄어들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집니다. 손자들 얘기를 다 기억하고 요리하다 불 끄는 것도 안 잊어버리고 약도 제 시간에 챙겨 먹게 됩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늘고 웃음도 늘어요. 배우자한테 상냥하게 대하게 되고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겁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여행도 가고 싶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취침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식사 마치고 밤 9시에 휴대전화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그 차이가 여러분을 계속 실천하게 만들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상 루틴과 낮 졸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낮잠은 정확히 몇 시에 얼마나 자야 밤 수면에 방해가 안 되는지, 오후에 어떤 활동을 하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몇 시에 주로 깨시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